이번 시간에는 환경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환경관리 요양병원의 가장 힘든 영역 중에 하나인데요. 요새 그 환경소독할 때 그 좀 조심해야 되는 얘기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환경소독할 때 어느 부분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요양병원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에서도 환경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거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비말 감염이지만 접촉에 의한 감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환경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환자나 의료진들이 손을 주로 잡는 부위, 그런 데를 환경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어느 병원에 보니까 환자들이 만지는 부분은 철저히 소독을 하는데 의료진이 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소독을 거의 안 하셔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키보드, 의료진들이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 키보드라든지, 아니면 손잡이, 아니면 환자가 사용하는 상두대, 이렇게 많이 잡는 부분에 대한 화장실 문고리, 그리고 화장실도 이제 문고리뿐만 아니라 내리는 부분 있잖아요. 내리는 손잡이, 이렇게 누구든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모두 철저히 소독을 해야 되는데 많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 면으로 지저분하게 닦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막 여기저기 같은 걸레로 막 닦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뒤에서 또 설명을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거, 환자건 의료진이건 자주 잡는 부위를 철저히 닦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환경 소독할 때 닦다 보면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냥 분무기로 막 칙칙칙 뿌려가지고 소독하시는데 많이 봤거든요. 원래 그래도 되는 건가요? 절대 안 된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분무기를 사용합니다. 제가 이제 한 예시로 분무기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분무기로 이렇게 분무를 하게 되면 공중에 이렇게 분사돼서 표면에 살짝 앉을 뿐이지 적극적으로 이 표면에 있는 바이러스를 제거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뿌리는 과정에서는 사용하시는 분한테 흡입할 수 있기 때문에 호흡기에도 굉장히 안 좋고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사된 어떤 소독제에 대해서 먹거나 빨거나 하면은 그것도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분무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대용으로 쓸 수 있는 분은 적셔서 닦는 부분인데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소독제를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장갑을 끼시고 살균 티슈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에 이렇게 살균제나 그러니까 소독제, 환경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제가 이렇게 티슈 형태로 나와 있는 제품을 쓰시면 되고요. 이제 이거를 닦을 때도 그냥 막 닦았던 데를 계속 닦게 되면 다시 재오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로 닦았던 면은 뒤집어서 새로운 면으로 닦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또 우리가 또 깨끗한 천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소독제를 충분히 적셔서 닦아내는 방법이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소독 관련 얘기 계속 나누고 있는데 지금 환경소독제 정말 많더라고요. 그 이름도 뭐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사실 뭘 믿고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걸 확인하고 쓰면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소독제를 쓸 수 있는 걸까요? 네, 병원에서 소독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소독회사, 소독제를 파는 회사에서는 다 이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염관리 담당자가 있고 감염관리실이 있는 데서는 그거를 다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 요양병원에서는 이제 지금 막 감염관리 전담자를 지정하고 그러면서 소독제에 대한 교육도 동영상으로 봐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제일 이제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건 환경부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소독제가 상품명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도 나오고 어떻게 희석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소독제 중에서 선정해서 고르시면 되는데요. 그 가장 쉬운 게 이제 차염소산 나트륨 이런 게 가장 이제 편하게 구하실 수 있는 소독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거기 보면 알코올 이런 제제가 나오는데, 알코올을 온 그 병원에다 전체 뿌리거나 이러면 화기의 위험이 있으시니까 넓은 부위는 사용하지 마시고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소독제 중에서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우시면 이제 환경부의 초록누리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환경 소독하기 전에 우선 청소부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청소도구도 사용을 하다 보면 오염도 될 수 있고 막 이러는데 청소도구 매번 일회용은 못 쓰니까 이런 청소도구 혹시 어떻게 재사용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아마 이제 의료기관에서는 지침에 따라서 소독에 사용하는 기구들을 일회용으로 쓰거나 전용 기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그게 어려운 곳에서는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독제에 사용하더라도 그 기구도 소독을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구를 관리하는 또 체크리스트를 따로 만들어서 매번 사용하고 나서 오염이 되면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용하기 전과 후에 기구를 분리해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 영상이 있으니 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소독제를 사용하는 도구도 잘 관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환경 소독하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그렇죠. 근데 그 청소하고 또 환경 소독하라고 하면 정말 네, 잘 네. 안 하실 것 같은데 네. 근데 혹시 급할 때 이렇게 청소 안 하고 그냥 환경 소독만 하고 마무리해도 돼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쓰는 기구 같은 경우에도 멸균을 하기 전에 확실히 세척을 하고 나서 멸균을 해야지 그 멸균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소독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관리를 그냥 TV에 보면 분무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아까 보여주신 이런 소독제 환경 티슈로 이렇게 마찰하면서 마찰 과정에서 주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세제를 먼저 물과 소독제로 먼저 닦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환경 소독제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분무를 바로 한다든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환경 소독제 이제 막 쓸 때요, 막 냄새 나고 이러니까 그냥 닦고 그냥 막 물 뿌려서 막 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급하게 해도 되나요? 뭐 네. 혹시 뭐 환경 소독제 바르고 나서 꼭 지켜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네, 있죠. 아무래도 이제 귀찮으시고 소독제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돼서 빨리 닦아내기만 하시는데요. 제품마다 이렇게 필요한 접촉 시간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보시면 각 소독제마다 표면을 접촉하는 데 필요한 시간들이 나와 있거든요. 짧은 거는 1분, 긴 거는 뭐 10분까지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알코올이나 이제 좀 넓지 않은 부분의 면적에는 이렇게 알코올솜 같은 것을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 좀 가깝게 닦아서 쓸 수 있는 1분 이내에 표면 접촉을 하면 되는데 사급 암모늄제제 같은 경우에는 접촉 시간이 10분 정도 됩니다. 10분이나 되는 게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충분히 접촉하지 않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데 굉장히 이제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역이 제대로 안 될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표면에 남아서 다시 또 감염 전파의 또 소스가 되니까요. 충분한 접촉 시간을 지키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까부터 두 분이 계속 차염소 나트륨 하시는데 그거 락스 말하는 건가요? 예, 가정용 락스 그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네.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예.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염소 계열, 그러니까 락스 방금 말씀드린 락스죠. 그 염소 계열 소독제 같은 경우에 뭐 몇 ppm이 어떻고 뭐 어떻게 섞어라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저 맨날 헷갈리거든요. 그거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좀 잘 쉽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염소계 소독제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렵죠? 사염수산 나트륨 그건 진짜 어려운데 그냥 저희가 보통 쓰는 락스입니다. 락스 뚜껑을 딱 열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이렇게 원액 자체로는 너무 많은 냄새가 나고 또 한 가지는 부작용으로요 금속 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락스 원액을 그대로 사용해서 보통 집에서 락스 원액을 막 화장실에 뿌리든지 세탁기에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 우리나라 파이프들이 대부분 부식이 많이 일어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코로나19는 락스가 5만 ppm이에요. 보통 5만 ppm 5.25%나 4.4% 이상 이렇게 써 있는데 보통 그냥 5%라고 치면 5만 ppm인데 그렇게 많은 그 농도로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1000 ppm 정도만 돼도 사멸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농도를 하시면 되는데요. 1000 ppm을 만들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제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보통 1리터에다가 락스 20cc. 근데 난 도저히 20cc도 못 재. 그러면 그 락스 뚜껑 작은 거 있잖아요. 그게 제가 재봤습니다. 7cc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리터 정도, 세숫대야 정도, 1리터, 우리 1리터 페트병 뭐 그런 거 있죠? 거기에 그거 3개 정도 넣으시면 적당한 농도가 되고 금속 부식도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 죽을 수 있는 농도가 됩니다. 근데 요새 보니까 그 차염소 나트륨 이렇게 알약처럼 된 것도 좀 파는 것 같은데. 네, 알약으로 된 거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편합니다.
1리터에 하나를 딱 넣으면 되는데요. 아, 그래도 그 섞거나 희석하거나 그럴 때 장갑을 끼시고 만약에 그 락스 같은 거 희석할 때 많은 양을 희석할 때는 마스크하고 그다음에 고글 같은 거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19 환자가 그 이용한 시설 소독을 하잖아요. 보통 뭐 보건소에 나오든지 그 방역을 막 열심히 하고 다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고 나면 언제쯤부터 거기 사용 가능해요? 이제 지침에는 하루 정도 비우는 게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하루 정도 비우라는 거는 가장 이제 어떤 소독제의 위험성이나 그 상황을 정확하게 모든 건물의 어떤 공조 시스템이나 그 공조 시스템 없는 것을 포함해서 하루 정도면 좀 위험성이 떨어지겠다 이렇게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포인트는 소독할 때 전, 중, 후 환기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차연소나 나트륨을 소독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위해성을 고려해서 한 하루 정도 비울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요새 좀 이렇게 뭐 새로운 기술이라 그래서 UV를 이렇게 뭐 기둥처럼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소독하는 것도 있고 LED를 이렇게 하면은 된다고 막 이렇게 광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사용해도 됩니까? 요즘에 신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호사들이나 환경 관리하시는 분들이 너무 피로도가 높으신 거예요. 환자 갈 때마다 닦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플라즈마 소독기, 과산화수소 훈중 소독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사용해도 되고 이제 안전성 검증도 있고 시험 성적서도 있는데 문제는 그것만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먼저 청소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소독제 적용한다. 이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좋은 얘기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까지 환경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환자 관리거든요.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